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제 회의관리 1급 문제 41번부터 80번까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재무에게도 70점 이상, 세무에게도 70점 이상. 그러니까 각각 70점 이상 받아야지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운 자격증 중에 하나고요. 근데 개인적인 이제 밸런스를 맞추고 역량을 늘리는 데는 매우 좋은 자격증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세법 41번 문제와 4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41번입니다. 자, 다음 중 국세 부과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국세 부과의 원칙입니다. 자, 볼까요? 자, 1번. 국세를 징수할 때는 거래의 형식보다 거래의 실질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이거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낼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실질에 따라, 그 내용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내용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국세의 부과 원칙 중 신의 성실 원칙은 조세를 납부하는 국민에 대하여만 해당이 되며 조세를 징수하는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입니다. 국세 부과의 원칙 중에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는데, 신의 성실의 원칙은 이제 세금을 이제 납세를 하는 이제 납세 의무자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자는 그런 의미를 담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하여 부분은 국민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게 아닌 국가에도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한번 봅시다. 국세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관리하는 장부 내용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징수해야 한다. 자, 이거는 이제 근거과세의 원칙.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부를 이제 내용에 근거를 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즉 법령에 의해서 이제 부과한다라는 건데, 이제 이제 내용 근거가 어떤 거냐면은 장부 내용에 근거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대한 내용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소득의 형식적인 기속자가 아닌 실제 소득의 기속자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국세 부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세 부과의 원칙인데, 사실 기속자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거는 국세 부과의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는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법인에 대한 상여라고 하면은 이제 임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표자에게 이제 근로소득세를 부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기타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 있어서 이제 기타 소득을 이제 부과를 한다든지, 기타 소득이죠. 기타 소득을 이제 부과를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기속자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국세 부과 원칙에서는 어긋나지 않는 게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냐? 국민에게 대하여만 적용하는 게 아닌 국가에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 성실 원칙은 2번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2번입니다. 조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자와 조세를 납부하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입니다. 직접세는 이제 세금을 납세하는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를 하는 거죠. 근데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는 주로 이제 기업을 보면 되고요.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를 뜻해요. 그러면은 같아요, 달라요? 납부하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가 않죠. 이게 간접세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는 직접세에 해당이 되지만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는 간접세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42번의 답은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정답은 직접세 하나밖에 없으니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3번입니다. 자, 법인세입니다. 자, 다음 중 법인 종류별 납세 의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납세 의무의 범위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청산소득의 경우 내쿡, 외쿡, 영리 법인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입니다. 청산소득은 이제 회사가 이제 해산을 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이제 해산하는 부과하는 세금은 영리 내국법인에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레쿡법인, 외쿡 영리법인에 대해서 가세하면 되는데 레쿡 영리법인은 가능하지만 외쿡 영리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43번에 1번은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레쿡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는 맞는데 납세 의무는 있습니다. 원래는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근데 부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국가에서 납부를 한다고 하도 그 국가 자체가 국가에서 기속이 되는데 거기서 거기죠. 그렇다 보니 그래서 2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비영리 법인 중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환류 소득은 비영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내국 비영리 법인의 경우 국내 원천 소득 중 일정한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국 비영리 법인은요, 내국 같은 경우에는 소득 범위 자체가 국내외예요. 근데 이제 외국인 경우에는 국내 소득만 이제 부과를 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국 비영리 법인은 국내외 원천 소득이 맞고요. 그 다음에 수익 사업에 영위하는 경우에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내용도 맞습니다. 그럼 몇 번이 틀렸어요? 그렇죠.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4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입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자,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합니다. 자, 법인세 비용은 성금이에요? 성금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금이 아닙니다. 성금 불산입. 이게 왜 이게 성금 불산이냐면은 이제 법인세법에서는 이 법인세 비용을 이 세전이익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회계상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죠. 거기에 법인세 비용을 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이 법인세 비용은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이 법인세 비용은 결산 서상 내용에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성금불상이 다 때려버립니다.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회사가 임의로 정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해도 임의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대표자 급여는 요거는 근로자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없어요. 그래서 조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 증가액, 자기주식 처분이익인데,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매도하는 증권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비록 소득 처분은 기타지만 자기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세무조정 대상이 돼요. 그래서 처분이익이기 때문에 요거는 수익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입금산입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시된 것 외에는 세무조정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대표자 급여 빼고는 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00만원이 되고요. 그럼 44번의 답은 몇 번이 돼요? 그렇죠.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송금불선이, 대표자 급여는 근로자에 맞게 했기 때문에 조정이 없고요. 자본 잉여금 증가액 중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입금 산입으로 하는 세무조정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주면은 500만원, 단기순위 500만원, 그 다음 조정대상 500만원 합쳐서 1000만원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5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손익의 기속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손익의 기속 시기입니다. 손익의 기속 시기는요, 기업에게 기준하고 거의 99% 정도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약간 예외는 있고요. 중소기업, 특례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 것도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용역 제공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용역 손익의 기속 시기입니다. 착수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일까지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 작업 진행률에 따라 결정을 한다. 그렇죠? 진행 기준이죠. 그래서 작업 진행률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진행 기준이기 때문에 이는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임대 손익의 기속 시기입니다. 계약에 의한 지급 약정일입니다. 근데 계약 등에 의해서 이제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당연히 계약에 의한 지급 약정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3번이 틀렸네요. 상품, 제품, 판매 손익 기속 시기입니다. 상품, 제품의 판매 대금 회수율이 아니고요. 기업에게 기준과 똑같이 판매 손익 같은 경우에는 인도 기준을 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 상품, 제품 외에 판매 손익의 기속 시기.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 원칙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좀 빠른 날은 요거는 예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몇 번입니까? 그렇죠. 인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6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세무조정이 불필요한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세무조정입니다. 불필요하다. 이 뜻은 뭐냐면은 조정할 필요 없다. 이라는 뜻 보시면 돼요. 자, 1번입니다. 주식회사 서울은 전기에 구입한 업무 무관 자산의 단기 수리비 600만원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수리비 600만원을 지출했다라는 뜻은 뭐예요? 이거는 수선비로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근데 업무와 관계가 있어요? 아니죠. 업무와 관계가 없는 거죠. 그 뜻은 뭐예요? 얘는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 뜻은 뭐예요? 얘는 송금불산입으로 소득처분을 해줘야 됩니다. 게다가 업무 무과이니까 소득처분은 상여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주식회사 대전은 대표이사에게
회사 정관에 기재된 상여금 지급 기준보다 450만원 지급하고 비용 처리하였답니다. 정관에 의해서 돈을 더 많이 준 거잖아요. 그래서 450만원은 이제 한도가 이제 초과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송금불산입으로 처리를 하되, 요거는 이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은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부사는 원천징수 대상인 이자 소득의 기간 경과분 이자 50만원을 회계 기준에 따라 미수 이자로 계산하고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전산회계는 미수 수익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자 수익은 발생주예요, 현금주예요? 그렇죠, 현금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못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다시 자 세무 조정을 할 때 입금 불산입으로 처리하죠. 근데 회사에서 유출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은 조정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대구는 액면금액이 5,000원인 주식을 주당 7,000원에 발행하고, 액면금액은 자본금, 액면 초과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계산하였다. 원래는 이제 자본 잠식의 우려로 인해서 입금불산입으로 처리를 하지만, 이거는 주식 이제 자본 조달이고, 그리고 올바르게 회계 처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입금불산입 이름이 있지만 따로 조정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필요가 없어요. 올바르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7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퇴직금 지급 기준에 의한 종업원 퇴직금은 2천만원이나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2,20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세무조정입니다. 자, 여기서 종업원에게 이제 퇴직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에게 만약에 퇴직금을 줬으면은 정관에 의해서 기준금액이 2천만원으로 이제 잡았을 거잖아요. 임원이었다면 만약에. 근데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2,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200만원은 뭐예요? 그렇죠, 송금 산입이죠. 다시 할게요. 송금 불산입이죠. 그러면 입금 산입이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원래 비용이니까 송금 불산입 명칭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지만, 원래 이제 세무 조정을 할 때 소득 처분은 상여로 이제 소득 처분을 합니다. 현재 지금 얘기하는 건 임원이에요. 임원, 종업원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임원인 경우에서는 정답은 3번으로 보면 되지만, 이 3번의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종업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업원은 이제 정관에 만약에 이제 한도가 기재가 돼 있더라도 이를 무시합니다. 세무에서는. 아니, 종업원들 먹고 살기 힘든데 상여 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에서는 한도를 이제 기재해가 세무조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도가 없이 이제 전액 송금으로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한다는 거지 조정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관리 1급 문제 48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결산서상 당기 취득한 유가증권의 금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평가 손익을 손익으로 인식하였다. 손익. 자, 제9기입니다. 2022년도이고요. 지등원가와 시가는 다음과 같다. 당초에 법인 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이 원가법으로 신고된 경우 필요한 세무 조정을 수행한다면 이러한 유가증권의 세무 조정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입니다. 자, 주식 A하고 주식 B가 이렇게 있는데, 자, 평가 방법은 원가법입니다. 뭐 이거는 뭐 상관없어요. 사실 상관없고요.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을 했냐, 매도하는 증권을 했냐 그런 차이인데, 이제 보면은 뭐 따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저도 문제 풀 때는 따로 얘기가 없었는데 그냥 자 한번 합시다. 자, 요거는 취득원가 시가를 봤을 때 이제 시가가 더 높고요. A는. 그 다음에 채권 B는 취득원가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A 같은 경우에는 시가 200만원이 높기 때문에 200만원만큼 평가 이익이 됩니다. 요거는 이익 조작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실현된 손익은 아니에요. 미실현 보유 손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조작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수익과 비용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입금 불산입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매개 처리는 유보 발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고요. 뭐 채권 B도 있지만 뭐 그냥 특히 뭐 유가증권이라고 그냥 보고 문제에서도 그냥 유가증권의 금액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 있으니까 뭐 그냥 무시할게요. 그냥 이것도 그냥 취득원가가 이제 더 높기 때문에 100만원만큼은 평가 손익이 돼요. 그럼 평가 손익이 되면 뭐예요? 불산입이죠. 뭐예요? 송금 불산입이 돼. 이거는 회사에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보 발생으로 해서 소득 처분합니다. 그러면은 입금 불산입은 마이너스고 송금 불산입은 플러스니까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100만원만큼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입금 불산입이 100만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9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건물을 2020년 1월 1일에 취득하여 단기말 현재 보유 중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일 경우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건물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건물의 감가상각 범위액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건물의 취득가액은 2억 원이고 신고 내용 연수는 20년이란 말이에요. 상각률은 이제 0.050 돼 있고 정률법은 관계없거든요. 여기에서. 왜냐면은 건물은 신고해도 정해법이고 신고 안 해도 정해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정해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부동산인 것도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거다 보니까 정해법으로 이제 보는 게 더 합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2억 원에 대해서 20년 상각이니까 그래서 곱하기 0.050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000만원씩 상각이 돼요. 선생님 그러면은 자본적 지출 금액은 정기 거랑 단기 거랑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해주면 되죠. CV액은 정율법이 아니면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자본적 지출에 의해서 뭐 처리하는 금액도 없기 때문에 그냥 1000만원만큼 요게 이제 세무상 한도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랬더니 정기말 결산 서상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0만원이래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2020년에 이제 1월 1일에 이제 취득해가 2020년 12월 31일에 이제 상각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2021년도 12월 말일에 상각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각하는 기간이 2022년도 12월 말자에 상각하는 이 기간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회계 쪽으로 봤을 때는 이 2년 동안에 대한 누계액이 1000만원이면은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상각했다는 거예요? 나누기 2 하면은 500만원씩 상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500만원씩 상각을 했단 말이에요. 상각을 했으면은
그러면 이번에도 얼마 상각하는 거예요? 회계 쪽에 500만 원만 상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우리 아까 답을 다 얘기했죠. 세무상 한도 금액은 1000만 원. 여기 기준점이래요. 자, 1000만 원이 한도고, 이제 회계상 금액은 얼마냐면은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원래는 세무조정이 없어요. 세무조정 없이 요거는 이제 그 상각, 그러니까 시인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도가 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무조정은 없고요. 근데 묻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 이거죠. 법인 세법상 건물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범위액이죠. 그래서 얼마예요? 49번의 답은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0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제12기입니다. 기부금 관련 자료입니다. 이를 기초로 기부금 지출액 중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송금으로 이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을 이제 계산한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기부금 지출액은 법정 기부금 7천만원, 지정 기부금 300만원, 비지정 기부금 700만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회계 쪽, 기억은 회계 쪽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한도액은 이제 세무상 이제 한도액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비지정 기부금은 요거는 당연히 성무불산입으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뭐 기타 사입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상료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상황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액을 보아하니 한도는 법정 기부금 5,500까지인데 지금 법정 기부금 7천만원 지출했어요. 그래서 한도는 5,5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하니 1,500만원은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요거는 송금 불산입, 요거는 당연히 기타 사회입출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지정 기부금은 기부금 한도액이 더 높아요. 그럼 세무상 금액이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세무조정이 없어요. 근데 대신 작년에 이제 지정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있으면 소금 추이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이제 얼마냐면은 법정 기부금의 1,500만원, 그 다음에 비지정 기부금의 700만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총 합치면 얼마냐면은 2,200만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